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강의의 특징상 제가 문제와 해설을 바로 붙여 놓았습니다. 해설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자세히 읽지는 않고 넘어갈 거고요. 물론 여러분에게 해설지를 또 에듀피드에서 제공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이었습니다. 특이하다면 1번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한글 맞춤법이라고 제가 많이 하잖아요. 책만 보고 이론서만 5회독 했다, 10회독 했다 해서 맞는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궁금한 것 찾아보아라, 정리해보아라, 나만의 어문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모아라 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역시 7급의 수준에 적합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자, 2번의 취지는 깃들이다라는 단어의 표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시옷 받침 맞고요. 깃들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특히 새나 짐승 등이 모여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깃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새가 깃들이고 있다. 새가 깃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속에서 새 같은 거, 주로 새를 말하는데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산다. 이것을 깃들이다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버드나무에 깃들이다, 깃들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깃들이다가 아니라면 깃들다라는 것도 있겠죠. 깃들다. 그러나 여기서는 깃들이다의 표기 맞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틀린 거 볼까요? 1번은 제일 쉬웠을 테니까 열기를 띠다의 띠다는 의의 띠가 아니라 이의 띠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우리 한글 맞춤법 55항부터 57항 사이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중에 이제 구별해야 할 단어들과 관련된 띠다,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뜨이다에서의 띠다는 딱 두 개만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눈에 띠다, 한 칸 띠다. 이중 모음인 뜨이의 띠다라고 한다면 발음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하시겠지만 눈에 띠다, 한 칸 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냥 단모음 띠다. 따라서 사명을 띠다, 임무를 띠다, 책임을 띠다, 지금처럼 열기를 띠다, 노기를 띠다, 노란빛을 띠다 이런 다양한 가지다, 어떤 진이다 이런 뜻으로서는 단모음의 띠다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자, 3번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이걸 기본형이 뭐였겠어요? 찌타겠죠? 찌타. 우리가 방아를 찌타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는 찌은이 되고 발음은 찌은이 됐겠죠. 그러니까 표기상에선 찌타, 코 이렇게 되잖아요. 찌었다, 방아를 찢고 쌀을 찌었다라고 하잖아요. 뒤에 있는 쌀을 목적으로 삼아서 찌타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비가 개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개고 기본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개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어떤 자격이죠? 주로 피동이잖아요. 사동, 피동 중에서 이, 히리기, 그러니까 사동도 되고 피동도 돼요. 그러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가 없을 때의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형, 만약 우리가 설레이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약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사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하고 조사가 나온 후 설레다, 마음이 설레는 거잖아요. 내가 설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맞겠죠. 그러면 마음이 설레이다 이렇게 될까요? 설레이다? 아니겠죠. 이것은 조사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피동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조사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둘 다 똑같이 쓸 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먹다 한번 할까요? 먹다. 먹다의 먹이다 기억하시죠? 그럼 먹다의 무엇을 먹다? 그런데 누구에게 먹이다. 그럼 조사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이의 자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먹게 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조사가 바뀌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아요. 사동, 피동의 자격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원래 비가 개는 거지. 비가 개다, 비가 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개이는 건 일종의 시적 허용. 특히 시적 허용으로서 설레이다, 삼가하다, 파란, 노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주로 시적 허용 또는 맞춤법에서 잘못된 사례로 흔히 나오는 거니까 이 4번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설명해드리고 맞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쭉 잘 보시고요. 4번까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쉬운 거였어요. 자, 맞지 않는 것이 되겠군요. 자, 이때 2번을 정답으로 줄 수 있었던 거 참 많이 했죠. 이게 원래 어디에 있는 거니까 표준 발음법 29항에 있는 사례잖아요. 표준 발음법 29항 하면 정말 우리 많이 했던,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니은 첨가 규정이 되었었죠.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에 야여, 요요이가 오면 냐녀, 뇨윤이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직행열차는 두 가지의 발음 현상이 보이죠. 일단은 기역과 히읗이 만남으로써 키읔으로 줄어든 자음 축약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성어죠. 직행열차는 합성어고요. 자음 받침이 있고 야여, 요요이가 왔다면 냐녀, 뇨윤이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행열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뀌어서 직행열차, 열차에 니은 첨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겨울이 아니라 학여울이라는 거 시작했었죠. 능마겸이 아니라 능망염이었던 거 알고 있죠? 서울역도 아니고 역도 아니고 결국 서울역 리을로 최종적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 니은 첨가의 유음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주의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정말 누군가가 발음을 잘못 발음하면 직행열차 이렇게 끊어서 할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직행열차 발음은 항상 표준 발음법 실제 발음이라는 게 자연스러움, 부드러움에서 오는 거니까 직행열차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쉬웠습니다. 그중에 솜니불도 니은 첨가이면서 장단음까지 의심하게끔 주진 않았을 거지만 맞습니다. 솜니불의 합성어의 니은 첨가, 혼니불에서는 파생어의 니은 첨가, 솜니불은 장음이 들어가고 혼니불은 장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점을 빼고 놓고까지는 주기에는 좀 잔인합니다. 물론 7급 시험에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점 때문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평소에 이제 장음의 문제에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제가 꿀벌없었떨 이렇게 많이 이론 시간에 하기도 했죠. 끌어, 벌어, 없어, 썰어, 떨버. 사동피동에다 나오던 끌벌업. 그래서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바로 없애다가 7급 시험에 점만 빼놓고 오답으로 준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솜립을 맞습니다. 내복량 점 포함하고 내복약의 니은 첨가 맞습니다. 내복약 아니에요. 망일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 2, 3번은 합성어고요. 4번은 파생어죠. 거친 일을 뜻하는 망일을 한 거지 막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4번은 파생어로서의 망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29항은 합성어나 파생어 중 이렇게 둘 다 가능한 거니까요. 자, 표준 발음 관련된 2번이었고요. 직행열차로 발음해야 합니다까지 니은 첨가 거의 공식화해서 많이 암기했으니까 이 정도도 역시 쉽습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표면적으로는 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절대 고전에서 잊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 그게 바로 가전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보기 속에 있는 이야기 세 가지 키워드만 찾을까요? 핵심은 의인화했다는 거죠. 사물을 의인화한 것. 사물을 의인화한 것.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가계와 생애, 성품, 공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뭔가 떠올려야 되는 이거 있죠. 거북, 대나무, 지팡이, 술 등의 동물 또는 식물 그리고 뭐 여러 물건들을 의인화해서 원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계세징인이라고 합니다. 계세징인. 이 주제일 수도 있고요. 가전의 목적인데요. 세상에 경계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준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계세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전의 답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본다면 가짜로 거짓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사물을 의인화한 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가전이라고도 하고 가전체, 문학, 가전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형태를 취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중에 여러분이 아는 최초의 가전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임춘의 국순전이었죠. 국순전은 무엇을 의인화한 거라고요? 술을 의인화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누룩국이니까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회사에 만드는 회사 중에 국순당 이런 거 있잖아요. 백세주 이런 거 나오는 그것이 누룩입니다. 자, 반면 또 최초의 의인체, 최초의 가전체는 임춘의 국순전이라면 비슷한 소재인 이규보의 국선생전도 있고요.
수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과도하면 과유불급이니까요.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 자, 반면 거북을 의인화했던 청강사자 현부전, 대나무를 의인화해서 친숙한 죽부인전이 있었고요. 지팡이 정시자전, 돈을 의인화한 저생전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작품. 다시 한번 이것을 가전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의 가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설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하죠. 설화가 있었고 가전이 있고 그리고 바로 소설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존재한다고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최초의 의인체 설화가 있긴 하죠. 가전이 아닌 것 중에 최초의 의인체 설화. 제가 또 역시 종종 강조하는 설총의 화왕계라는 작품이 있죠. 꽃을 의인화했던 모란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간신을 장미로 삼고 교원 영색하니까요. 할미꽃을 충신으로 보았던 이런 의인체 문학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어가면서 의인체라고 하는 것, 가전체뿐만 아니라 개화기때로 이어지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신소설로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가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 그게 뭐야 나 처음 들어. 기존 시험에 없었잖아. 기출문제 없던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로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저 또한 학생들에게 예상문제,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갈증,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강사의 역할,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가전 언급 제가 많이 합니다. 자, 평전은 평가해 놓은 전기문이죠. 전기문에도 종류가 많죠. 스스로 쓰면 자서전이고요. 남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면 평전이 되는데 저도 학생들에게 많이 평전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인물평전. 체계바라 평전이라는 거 유명하죠. 전태일 평전 있습니다. 잊지 못할 윤동주. 이 윤동주에 대한 평전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또 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물평가 평전이 됩니다. 열전은 또 보통 이제 전기문들을 여러 인물들을 쭉 하나로 늘려서 벌려놓은 형태, 그것을 열전이라고 하잖아요. 실전은 그냥 실제의 기록,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를 그냥 실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번의 답은 가전이었습니다. 자, 가전체 의인화했어요. 고려시대입니다. 최초의 가전은 기억하시고요. 어떤 사물들이 있었는지도 대입하면 좋습니다. 평전, 열전, 실전까지 써놓았습니다.